네, 정보 시스템 감리 시작하겠습니다.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총괄이 해야 할 일에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아직 계약이 뭐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고 착수계를 이제 제출하기 전까지 총괄분들은 이 감리 수행 계획서란 거를 초안을 잡아 놓으셨다가 그 계약이 되면 관리팀에 이 수행 계획서 옮겨서 착수계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감리 수행 계획서가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죠. 네, 물론 이제 이 수행 계획서도 뭐 기본적으로는 대동소이한데 회사별로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. 예, 약간 다를 수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각 회사에 이거 담당하시는 템플릿 담당하시는 분한테 요청을 해서 회사의 그 템플릿을 받아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예, 보통 보시면 이제 수행계획서 이제 표준이 이렇고요.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공공사업을 하실 때 좀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, 보통은 저희가 이제 주관기관 용어를 쓰죠. 그래서 이게 보통 사업이라는 게 주관기관이 바로 이렇게 어떤 뭐 공공부서가 나오는데, 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통해서 나오는 사업들이 많아요. 예. 그래서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금액, 한마디로 예산은 이쪽에서 지원하지만 실제 사업은 뭐 이쪽에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조직 체계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위에 전문기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. 예. 이런, 예.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그 부관은 이제 주관기관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.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이제 참고로 바로 할 땐 주관기관만 쓰지만 이렇게 지능정보사에 뭐 이 왔을 땐 전문기관 용어를 쓰고요. 간혹가다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직접 또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. 이런 거는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기관이 되겠죠. 이거는 여러분들 용어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. 뭐 월 쓰고요. 이제 회사 로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이제 목차인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회사는 템플릿들이 다 돼 있어서 이 목차를 뭐 일일이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.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필드 업데이트 해서 목차 전체 업데이트를 이렇게 하게 되면 뒤에 이제 여러분들 페이지가 바뀌거나 목차가 바뀌어도 자동으로 바뀌는 형태로 다 되어 있을 겁니다.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조심하실 게 이런 헤더들이죠. 여러분 이게 이제 보통 템플릿들 갖다 쓰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의 막 명이 가끔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가 본 사업에 맞는 자기 감리 사업 영역을 넣어주시면 이것도 헤더이기 때문에 각 페이지별로 자동으로 반복이 되면서 변경이 되실 거예요. 내용을 보자면 이제 뭐 감리사업명, 감리기간인데요.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이 지금 안 된 상태라 초안은 계약 체결이지만 계약이 된 이후에는 즉 이게 이제 완부 성분은 여기에 이제 계약된 날짜를 넣어서 언제 끝나는지 명확하게 해서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목적 이런 건 다 아마 비슷할 건 똑같고요. 적용 기준도 동일합니다. 그다음에 이제 감리의 범위가 있는데 이거는 이 내용은 그 본 사업 RFP를 보시면 그 본 사업에 대한 사업의 범위가 있죠. 그거를 똑같이 쓰시면 돼요. 일반적으로. 일반적으로 쓰고, 물론, 간혹 가다가 그 사업 이외에 뭐 추가로 좀 요청을 해서 더 하는 경우에는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. 또 반대로 어떤 과업은 감리에서 제외한다는 것도 있습니다. 뭐 보통 이렇게 컨설팅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그런 것들은 또 이제 감리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사업자분들의 사업 범위를 카피해 놓고 아까 말씀드린 그 주관기관에 찾아가셔서 협의하시면서 뭐 추가한다거나 뺀다거나 해서 이 감리 범위를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수행 체계가 들어가겠죠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안서 쓰신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를 근거로 해서 투입되는 임원들에 대한 목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. 아시겠지만 이제 이 보통 주로 단계 감리원 분들은 수석 감리원들하고 이제 감리원증을 가지신 분들이 하는 게 되고요. 보통 기술진흥 전문가 쪽은 뭐 이게 있는 분도 있지만 또 이게 없는 분들도 이제 가끔 하실 수 있습니다. 이게 뭐 법적으로는 RFP 같은 게 보통 30% 이내에서 뭐 전문가를 투입할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. 이 같은 경우도 13명 중에 뭐 3명이니까 30% 이내에서 이제 전문가를 투입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밑에 투입 계획 같은 거는 사실은 대부분 안 하는데요. 저는 이게 이제
하는 경우도 있고, 저는 어떤 예전에 이제 어떤 주관기관에서 요청을 하죠. 왜냐하면 이렇게 박아서는 잘 모르시겠다. 언제 뭐 맨데이가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다고 해서 좀 부가적으로 이런 형태로, 예, 단계별로 일정하고 영역들, 그 다음에 그 영역에 대한 담당자,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그려놓은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필수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이건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요. 특별한 사항이 아닐 땐 또 빼셔도 무방합니다. 그리고 이런 것도 좀 보실 게, 저희들이 제안 발표에서 가끔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맨데이에 대한 문제들인데요. 저희가 소위 말하는 그 제안 맨데이는 여기 보시면 현장이라는 건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맨데이가 되겠죠. 이렇게. 그래서 요건 114는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맨데이고요. 이거 좀 늘어나는 130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총괄 같은 분들은 그 각 단계별로 한마디로 감리 계획서를 쓰게 되잖아요. 예.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 원격이든 현장이든, 예, 뭐 일면대의를 소진하게 되어 있습니다. 예. 물론 이제 사업 그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뭐 직접 가서 할 수도 있고요. 뭐 전화로 할 수도 있고 해서 결론은 그걸 통해서 이제 사업 계획, 그 단계별 감리 계획서를 만들게 됩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 일면대의가 이제 들어가는 거가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단계 감리원들은 그 감리 이후에 이렇게 시정조치 확인을 하게 되겠죠. 예, 이것도 보통 현장에 이제 가거나 그 상황이 뭐 안 될 때는, 예, 원격으로 해서 결국은 그 시정조치 확인 보고서를 쓰게 되겠죠. 예, 그래서 이렇게 맨데이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 현장은 이렇게 114지만 전체적으로는 투입되는 맨데이는 130. 그래서 이렇게 맨데이가 결정되고, 여러분들 제안서도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총 맨데이로는, 예, 여기 합해진 게 표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쪽은 일정 계획 쪽 보시면 각 좀 단계별로 자세하게 쓰는 거죠. 언제 시작해서 뭐 언제 종료하고, 예, 뭐 종료에는 언제 하겠다, 뭐 이런 것들이죠. 예, 그래서 계획은 당연히 뭐 착수에는 당연히 뭐 월요일에 많이 하고요. 종료에는 금요일에 하는데 가끔씩 뭐 착수회의를 화요일에 할 수도 있고요. 고객과 협의해서. 예, 그 다음에 뭐 종료회의를 그날 금주일에 불가능해서 뭐 그 다음 주로 넘어가서 하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. 예,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각 단계별로 일정하고 투입되는 맨데이 이렇게 쭉 설계 종료 이렇게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절차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절차고요.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각 회사의 템플릿대로 되어 있습니다. 조사하고 한다 이런 것들이 쭉 돼 있고, 이제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감리 영역별 중점 점검 내용이죠.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기본 템플릿에 보통 사업관리 품질 보증, 응용, 데이터베이스, 구조 보안 등이 일반적으로 있고요. 여기도 보시면 뭐 표준화 및 상호 운영성, 기타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됐죠. 예, 그래서 이건 아시겠지만 아까처럼 그 현장에 가서 주관과 협의해서 일반적인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더 이번 사업에 감리 쪽에서 좀 봐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추가하는 거고요.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사항이 없는 건 빼야겠죠. 뭐 데이터베이스가 없다. 그럴 땐 데이터베이스를 빼버려야 되겠죠.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하시면 됩니다. 근데 여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사업 수행 계획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건 아니에요. 상위 수준에서 러프하게 작성하고요. 더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각 단계별 감리할 때 또 단계별 감리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쓰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현장계에서는 좀 상위 수준에서 이렇게 점검 내용을 쓰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산출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내겠다는 건데요. 이것도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. 그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게 그 RFP를 보면은 감리 뒤쪽에 어떻게 산출물을 내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게 없을 때는 그냥 회사의 일반적인 그 기준을 따라가시면 되고요. RFP 뒤에 특정하게 산출물 계획이 있을 경우에 그걸 카피해서 여기 넣어서 요 부수라든가 이걸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보안사항이나 이런 등등등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그 사업 수행 계획서에 대한 좀 일반적인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착수계를 제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그 계약이 되면은 그 착수계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리팀에 이 문서를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